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트렌드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육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발표를 맡게 될 마크애니 송규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릴 컨텐츠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최근 트렌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행 과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국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학 관점에서 블록체인인데요. 기존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기 원시 경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폭력이 대부분의 폭력적인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가서 은행이라든가 정부, 회사 같은 기타 공식기관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구축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공식기관 대신에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어떤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같은 이런 쪽에 인터넷 기관들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관들의 어떤 기술만으로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가지고 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더글라스 노스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경제학 관점에서의 블록체인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면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분산 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이렇게 피어라고 하는 이 노드들끼리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동일한 원장에는 대부분의 에셋에 대한 에셋과 많은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다 노드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를 집필함으로써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그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디지털 통화에 대한 트랜잭션을 위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기압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단 블록체인 요소 기술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존 계약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약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이 계약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3자라고 하는 서드 파티가 계약에 대한 신뢰를 보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개입을 함으로써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제3자의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를 의거해가지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요 블록체인 노드에 다 기록이 되고 이 노드에 기록된 게 전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개입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에 따른 활용 구분을 일단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크게는 기록에 대한 보관 용도와 거래에 대한 처리 용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보관 같은 경우는 일단 무결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아이덴티티라든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항목에서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2018년도에 맥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산업별로 일단 기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산업별로 적용을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앞장에서 보여줬던 기록 보관이라든가 거래 처리에 따라 가지고 기록 보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에 기반하는 요 레코드
키핑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에 기반한 산업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트랜잭션은 어떤 장부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들, 그리고 블록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가치 제한이 일단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록 보관 용도로는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등기라든가 개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데이터, 헬스케어 영역, 그리고 제조나 유통 분야에서 어떤 원산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종 미디어나 컨텐츠의 어떤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기록하는 용도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덴티티 영역이라든가 스마트 계약 보시면은 다 이렇게 기록이 중요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에 관련된 산업에서는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공중 입찰, 그 다음에 SCM 영역, 음원에 대한 거래 같이 이렇게 반드시 거래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암호화폐라고 하는 디지털 결제 영역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증권에 대한 외환 거래라든가 바우처, 지역화폐, 각종 리워드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암호화폐가 주로 이렇게 거래되는 거래 내역들을 위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일단 살펴볼 건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제한 없이 일단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고 이 참여한 사용자들한테 누구나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일단 거래가 모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피가 일단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일단 허가받은 사용자들만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네트워크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효율성이라든가 확장성이 일단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과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비용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이다 보니까는 거래 비용이 없거나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블록에 대한 데이터가 이 블록체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내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블록에 대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이런 블록체인 안에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송금에 대한 의뢰 내역들이 트랜잭션 안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만은 이더리움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내용 플러스 이더리움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송금 내역들이 이렇게 다 블록 데이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대표적인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 코드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이 원장과는 별도로 이렇게 오프체인으로 일단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위에 두 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밑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원장과 분리돼서 이렇게 월드 스테이트 DB로 일단 오프라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데이터에 대한 구성 요소들 일단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9,500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4월 기준으로 한 8,000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두 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노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드를 운영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 크립토 커런시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블록체인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 원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단일 서버 같은 경우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해가지고 일단 단일 서버에서 이런 해킹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어떤 단일 서버 같은 경우는 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인가 스루풋 같은 어떤 에러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고,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적인 노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POW라든가 PBFT 같은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 내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봤고요. 이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2025년까지는 저희가 활성화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아니고 기존의 레거시를 보완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숙기에 이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2025년까지는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현재적인 뭐 보완 사항을 많이 구비를 한 다음에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이후에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파괴적 모델과 지속적 모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괴적 모델은 기존의 어떤 산업군의 영역을 파괴하는 모델이고, 지속적인 모델은 기존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어떤 기술을 해가지고 더 고급적으로 더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모델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파괴적 모델의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만이 대부분 컨텐츠를 이렇게 좌지우지 했었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 유통 모델이 생겨남으로써 SNS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접 생산 유저라든가 기타 창작자라든가 권리자가 대부분 플랫폼 없이 직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나서 뭐 기존 산업과는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속적인 모델의 대표적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유통에 대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대표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블록체인 생태계 어떤 프레임워크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괴적 모델과 지속적 모델 두 가지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고요. 계속 보완하는 작업으로 일단 이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대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장표로 한 장 적어 봤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유즈 케이스 기반의 트레이닝이라든가 소규모 워크숍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실험 단계에서 대부분 POC라든가 파일럿, 그 다음에 롤아웃 같은 어떤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POC 개념 검증의 어떤 실험 레벨에서 현재는 파일럿 이상의 롤아웃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 추세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사업 모델에 따른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IBM의 푸드 트러스트든가 트레이드랜스, 뭐 위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플랫폼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과 뭐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고요. 저희가 지금 마크앤이랑 생산선본부랑 IPTV랑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그 학습 이력 관리 플랫폼을 지금 3차년대에 걸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떠한 트렌드로 교육 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영상부터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학습 이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직무 이력 관리 서비스 몰리다로
손쉽게 다양한 교육기관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력 서비스 몰리다. 몰리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기관의 학습 이력을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직무 학습 이력 관리 플랫폼입니다. 직무 학습 이력 처음 들어보셨나요? 직무 학습 이력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증 외에도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이력, 평생 교육 이수 실적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학습 이력을 말합니다. 몰리다는 이런 학습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몰리다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학습 이력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개인의 학습 및 수료 이력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학습 이력은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주도적 직무 설계와 관리가 가능하고 나의 학습 이력 포트폴리오를 취업 담당자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축적된 학습 이력 데이터에 기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직무별 맞춤형 커리큘럼의 편성과 제공이 가능해지며 기업은 취업 및 직무 능력 적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인력 채용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증명서 제작, 우편 발송, 보관 업무가 디지털 증명서 발급으로 사라져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검증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간 몰리다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가능해 안정성과 편리함을 갖췄습니다. 더군다나 몰리다 도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고 몰리다 서비스 가입만으로 이 모든 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공모전 관리 서비스입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 대행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휴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의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공모전 수상 이력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기업, 교육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학습 이력 관리 서비스 플랫폼 몰리다. 이제 편하게 한 곳에서 관리하세요. 원클릭 with success. 몰리다. 네, 영상을 잘 시청하셨죠? 네, 저희가 일단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마크애니와 KPC 그리고 RP2B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을 3차년대에 걸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애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요 기술 개발과 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KPC는 교육 선두기업 각계 교육 인증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와 학습 이력 서비스에 대한 실증, 그리고 IP2B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해가지고 교육부나 협회라든가 대학교의 교육기관, 그리고 직무교육기관이 여러 곳이 MOU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스템 보시면은 저희가 하이퍼레저 기반의 블록체인 솔루션 애니블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학습 이력 데이터를 어떤 교육기관으로부터 제공을 받고요. 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학습 이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수요 기관들한테 이 학습 이력 확인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검증받는 이런 쪽의 프로세스를 있습니다. 대부분 이 플랫폼 내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기능하고 이력 관리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력 관리 기능은 학습 이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학습 이력 생성, 그 다음에 이력에 대한 검증, 이 세 가지 기능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학습 이력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포털 기능을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요소 기술도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수익 모델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 해봐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 분야에서
진짜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서비스 실증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학습이력, 블록체인 기반의 학습이력 서비스가 표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 요소도 고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3년 동안의 사업 기간 내에 지금 진행을 다 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블록체인 노드도 일단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현재 개발 업체인 마크애니와 생산성부가 노드를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기관이 계속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기관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마다 이렇게 노드를 구성을 하겠고요. 이 교육기관들과 이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학습 이력과 학습 이력에 대한 조회 이력, 그리고 증명서에 대한 발급 이력을 모든 노드들이 다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기록되는 정보 같은 경우도 이 학습 이력 데이터와 발급 이력 데이터, 그리고 조회에 대한 이력 데이터가 동일하게 원장으로 다 저장되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요 프로세스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용자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요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학습 이력 확인 요청이라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 확인 요청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선택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등록받은 수강한 학습 이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수령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발급을 받게 됐고요.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렇게 요 수요기관, 수요 기업들한테 자동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수요기업에서는 제출받은 확인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류가 위변조됐는지까지 검증까지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간략하게 국내외 사례와 뭐 마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중개인의 개입 없이 교사와 학생이 직접 인터랙션한 가능한 모델을 대부분 하고 있고, ODM이라든가 비트디그리 같은 경우는 학습자 교수를 직접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 교수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확인 쪽에서도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MIT의 블록서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반의 학위 문서 인증 플랫폼인데요. 월렛을 다운받으면은 MIT 내에서 어떤 수강한 이력이라든가 졸업장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기록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플랫폼도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뭐 소니 글로벌 에듀케이션이 IBM과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기록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플랫폼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사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기반의 학력이라든가 경력, 기타 개인에 대한 통합 이력을 생성하는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크게 보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대부분 사이트도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각 대학의 어떤 수업료 납부까지도 뭐 온라인으로 이 가상화폐를 결제를 통해 가지고 수업료 납부까지도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뭐 맨하탄 플랫폼의 몬테소리 유치원이라든가 미국의 킹스 칼리지라든가 키프로스의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부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세종텔레콤하고 이화여대랑 글로비스 인포텍 해가지고 2019년도에 블록체인 기반의 학사정보 관리 시스템 데모를 일단 POC를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디지털존이랑 스카우트랑 해가지고 어쩐 뭐 자격증명에 대한 고신뢰 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채용 사이트에서도 어떤 자신의 커리어를 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파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듀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학습 이력 관리, 뭐 EY 한영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제공을 받고
플랫폼을 일단 구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까지는 현재는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엔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엔이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블록체인과 AI 그리고 보안 솔루션 전문 회사고요. 1999년도부터 한 20년 이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문서 보안이라든가 위변조 방지가 대부분의 기존의 핵심 사업 분야였고요. 컨텐츠 보안까지 핵심 사업 분야일 거고,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는 신사업 분야 해가지고 대부분 새로운 쪽의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 애니블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GS 1등급을 받고 있는 저희가 획득한 제품이고요. 다양한 이렇게 블록체인 코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레이어, API 그리고 운영단까지 이렇게 레이어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비즈니스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퍼레저 패브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8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애니블록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단계만 거치게 되면은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스 레벨 단에서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웹 UI 화면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환경을 세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애니가 더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애니블록 DID라고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지금까지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20여 개 국가 사업이라든가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